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토론 갑론을 박 김종태입니다. 최근 수산업은 어자원과 생산량 감소, 연근의 어장 황폐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수 지역 경제의 한 축이었던 수산업의 쇠퇴로 여수의 경제 지표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현재 수산업의 위기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노력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옛 수산도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자원 조성과 어장 환경 개선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정부도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만들기를 해양수산 분야의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우리 바다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MBC 토론 갑론을 박에서는 여수 수산업의 과제와 전망을 살펴보고 지역 수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야기 나눠주실 패널 소개합니다. 여수수산업협회 진광화 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어업생산과 정임조 과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남해수산연구소 양식산업과 최혜승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 와중에서도 참석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정 과장님, 네. 그 지역의 수산업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해양 환경과 경제사회 변화 등으로 수산업 종사자가 많이 줄었다고요? 얼마나 줄었습니까? 예, 수산업은 과거 국가 산단이 활성화가 되기 이전에는 우리 지역의 경제 활동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만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 상승이라든지 또 산업화에 따른 간척, 매립, 그다음에 불법 등 그 자원 남용으로 인해서 자원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고 어촌 인구가 감소되고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수산업 기반이 존립 이게 처해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현상들이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이런 현상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수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2,000세대에 약 한 3만 명이 수산 관련 업종에 좀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어업인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10년 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약 한 30% 정도가 지금 감소하고 있고요. 또 어선 척수도 지금 현재 한 4,000여 척이 지금 등록돼 있는데 한 5년 전에 비교한다면 한 600척 정도가 지금 이제 감축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어업면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1,100건에 15,000헥타가 지금 처분되어 있는데 그 면허는 대부분 홍합이라든지 피조개, 그다음에 굴 이런 폐류 양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간 수산물 생산량을 보면은 약 한 11만 5천 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약 한 3천억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수산업의 이런 어선업 생산은 다소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양식업에서 적정량의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수산업 인구가 한 30% 줄었다 그러는데 최 과장님, 이렇게 수산업 인구가 줄어든 원인이 어족자원 고갈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수산업이 호황이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어족자원이 얼마나 좀 고갈됐다고 좀 보십니까? 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연근의 어업 생산량은 2007년에 115만 톤에서 지난해 말 92만 3천 톤 수준까지 급락해서 4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연안어업 생산량은 전년 대비 4.3% 줄었지만 근해어업 생산량은 15.7%까지 감소해서 연근해업 생산량이 감소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생산량은 수산업 호황 시절의 생산량이었던 1986년에 173만 톤에 비하면은 46.5% 감소한 것인데 특히 작년 생산량 감소는 2011년 이후에 뚜렷한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다가 2015년에 급격한 감소를 보이면서 감소 경향이 고착화되고 또 추가 감소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근해업 생산량이 많이 줄었다 그러는데 진 회장님, 옛날에 여수에서는 돈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수산업 호황일 때는. 근데 지금은 수산업 경기가 많이 후퇴했죠. 어떻습니까? 예. 경기 많이 체감하실 텐데. 예, 그렇죠.
여수는 한때 우리나라 수산물의 절반을 처리하는 그런 수산도시였습니다. 수산도시인과 함께 돈 자랑만 하는 그 돈의 원천 역시 이 수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 변천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바다를 접한 임해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항만이 조성되고 그래서 세계적인 산란어장 광양만이 산란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산도시가 이제 산단 배후 도시로서 그동안 지속되어 왔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해양 관광 도시로 급속히 변화되어지고 있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그 지역 수산업이 쇠퇴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는데요. 정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수산업 쇠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큰 요인은 아마 그 해수 수온 상승으로 바다 그 생태계가 변화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바다 사막화가 또 가속화되고 있고 또 매년 반복적으로 적조라든지 그다음에 이상수온으로 어피해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물론 한중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뭐 조업구역 축소라든지 무분별한 불법 남획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 수산업의 장기 불황을 막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네, 남해수산연구소 입장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아까 그 여수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여수 지역에서는 이제 해상 가두리라든지 이러한 양식 생산량이 많이 양식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최근에는 사료값이 상승이 되고 그리고 인건비 상승 그리고 노동 인력이 고령화되고 억가는 하락이 되고 하는 등 그 예전에 비해서 이런 양식 그 산업의 매력이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 노동 집약적인 이 일이 되다 보니까 양식 산업 자체가 종사하려는 사람들 즉 어업인들의 그 수가 감소되는 이런 사회적인 여건에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지금 우리 그 여수 지역이 속해 있는 남해안 그 양식 그 지역의 시설이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 양식 품종들이 집중화되어 있고 그리고 또 키우는 어떤 그 종묘가 열성화되어 있고 그 장기간 양식 활동에 의해 가지고 양식 어장이 노후화되어 있고 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또 자연재해에 의한 대량 폐사 발생 또 그리고 이제 뭐 이어서 그 수급 불안정 등이 그 양식업인의 소득이 감소되는 것과 그 관련되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산업 쇠퇴를 가장 피부로 먼저 와닿는 게 어민들 아니겠습니까? 수산업협회 입장에서는 그 수산업 쇠퇴 이유를 어디도 두고 있나요? 네, 앞서 두 분이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원인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쇠퇴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이 원인을 뽑아내라면 저는 연안 산란장 소멸과 그에 따른 이 바다 사막화 현상이 이 수산업의 쇠퇴를 점점 더 심화시킨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바다 속의 해중림은 정말 지구 온난화 가스를 감축시키고 또한 어류 산란장의 역할로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바다숲이 지금 현재 해수 상승과 또한 해면 산성화 또 육지에서 유입되는 그런 오폐수 또 요즘 들어서 그런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성게가 해조류를 아주 잘 먹습니다. 그래서 성게가 이제 아주 극성하다 보니까 그 해조류를 다 갉아먹어서 바다숲을 없애는 그래서 바다 사막 현상이 드러나는 이런 이 현상이 지금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절반 이상의 바다가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도 뭐 거의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만은 이러한 이 절반 이상이 사막화되고 가는 이런 그 현실인데 이게 정말 우물쭈물 뭐 느릿느릿 대처하다가는 우리나라 바다가 다 사막화되는 날이 멀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이 일에 정말 관심을 갖고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줄 그렇게 압니다. 네, 그럼 바다 사막화에 대해서 지역 수산인들은 어떻게 체감하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작년이죠. 작년에 이 바다 사막화의 그 심각성을 저희들이 알고 그 국회 토론회와 여수 또 박람회장에서 이 바다 사막화에 관한 현황과 앞에 또 대처 방안에 대해서 심포지움을 갖고 전문가와 학계와 그리고 시민들이 모여서 함께 그렇게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걸 피부로 와서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문제들이 행정과 같이 접목되어서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점들이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최 과장님, 지금 그 바다 수온 상승도 좀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예, 바다 사막화하고도 같이 연결돼 있는 거죠? 예. 지금 네. 저희 그 남해수산연구소에서 그 196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 50년간 그 여수 연안 수온을 관측을 했는데 그 1.4도 정도 50년간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타났습니다. 세계 평균 수온이 100년에 0.5도씩 그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여수 연안의 수온은 아주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러한 그 수온 상승 속도는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더욱 빠르게 진행되면서 아열대성 생물의 서식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남해연구소 연구팀에 의해서 안도 해역에서 처음으로 해초 식물 잘피 중에서 할로필라 니포니카라는 그런 종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 종이 아열대와 열대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종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여수 연안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이러한 아열대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수온 조건과 서식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수 연안도 기후 변화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수 연안의 바다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 말씀인데 여수시에서는 뭐 어떤 대책 갖고 계십니까? 바다 사막화라는 흔히들 백화 현상이라든지 갯녹음 현상을 저희들이 바다 사막화라고 그렇게 이제 이릅니다. 지구 온난화와 조식 동물인 성게라든지 불가사리들이 발생 원인으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바닷속 바위 위에 살던 이런 미역이라든지 다시마 이런 해조류들이 사라지고 거기에 지금 석회조류가 서식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 시 바닷속은 약 한 40%가 바다 사막화가 진행된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다 사막화 확산 방지를 위해서 2008년도부터 국비 150억을 확보해서 지금 바다 사막화가 심한 거문도, 연도, 그다음에 초도 이런 11개소에 인공어초를 추한다든지 그다음에 바다숲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바다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금년에도 국비 30억을 확보해서 삼산면 손숙도 하고 남면 암도에 지금 바다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시 자체 예산을 2억 5천을 세워가지고 지금 관내 연안의 백화 현상이 심한 마을 노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것이 투석 사업을 이렇게 실시하는 등 바다 사막화 확산 방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 회장님. 무분별한 남획도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는 원인 아니겠습니까? 지역 사정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무분별한 남획이 이 해양 환경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요인을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보면 어류의 먹이 사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멸치인데 멸치 자원이 풍부해야 따라서 어족 자원이 풍성합니다. 제 어렸을 적 기억으로는 한 4, 50년 전 기억으로는 바닷가에 멸치가 밀렸어요. 그래서 그 멸치를 주워와서 우리가 상추쌈에 먹고 하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 멸치가 연안으로 들어올 수가 거의 없는 그런 이 상태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구어법이 발달되다 보니까 정말 이 멸치가 연안으로 먹이 사슬이 돼야 할 멸치가 연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그래서 연안 자원이 고갈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이 규정에 어긋난 그런 그 어구어법 등을 과감히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 그 예산으로 구조 조정을 해서 정치성, 특별히 그 정치성 어구, 또한 그 낭장막이나 이강막이나 그 뭐 삼각막이나 그런 그 어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조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가까운 그 일본의 예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이 어업의 전반적인 그런 그 구조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우리 생각이 됩니다. 네, 최 과장님, 지금 뭐 진 회장님이 멸치 자원이 좀 고갈돼서 전체적으로는 어족 자원도 따라서 고갈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전체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근의 어업 그 생산량은 그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통계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런 그 어족 자원 남획에 대해서 여수시에서는 뭐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그 한일 어업 협정 체결로 인해서 지금 그 연근의 조업구역이 축소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자원이 감소되니까 그 연근의 연안 어선하고 근해 어선들끼리 조업구역 갖고 상당히 분쟁이 심합니다. 특히 그 한정된 어장 내에서 제한된 그 자원을 그 경쟁적으로 서로가 이렇게 잡다 보니까 이렇게 뭐 치어 남획이라든지 이렇게 불법업들이 좀 성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매달 그 7일 이상 전남도 주관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시 그 자체 단속도 하고 있으면서 지금 그 여수 해경사라든지 유관기관 단체하고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그 한 100여 건 이상 불법자를 검거해서 사법 및 행정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지금 47건을 검거를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은 검거자들 대부분들이 아마 그 생계형 업이라 그 근절이 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단속은 하지만. 또한 그 불법이 주로 야간이나 새벽 이렇게 취약 시간대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있고 그래서 단속하기가 상당히 이런 게 어렵습니다. 네, 그 진 회장님, 최근엔 또 항만주송이나 매립 등으로 연안 생태계가 많이 파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란장도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체적인 그 수산업의 위기가 해안 환경의 변화입니다. 물론 지구 온난화 영향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항만시설, 산단조성, 도로건설, 매립 등으로 그 산업 폐수와 생활하수가 바다로 유입되어서 해양 생태계가 교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얘기는 벌써 14, 15년 전에 우리 지역 이 여수대에서도 심포지움 등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많이 도출되고 그것도 방향을 많이 제시되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이렇게 갑론을박하며 또 이렇게 토론이 되어지고 있는데 저는 또 앞으로 또 10년 후에 더 심해진 상태에서 이러한 토론이 또 이어지지 않을까 정말 그렇게 염려도 됩니다. 바다 사막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 사막화 문제도 벌써 10년 전에 다 얘기가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이런 자리가 이렇게 마련이 됐는데 이런 모든 문제들이 정말 그의 심각성을 알고 이것은 우리가 물론 우리 어업인들이 물론 이렇게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이건 정책적인 특단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당장 그 우리가 해야 할 그런 현실적인 그 이 문제로서는 해양 실태 조사가 정확한 해양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했던 것은 그 원인을 제공한 그런 당사자들에 의한 실태 조사였습니다. 그런 당사자들의 실태 조사 용역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고 또한 학계와 민간이 함께하는 정확한 그런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철저한 그 대책이 수립돼야 합니다. 그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해양 실태 조사가 우선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수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
3년 전에도 가망만을 비롯해 가지고 뭐 소리도 연도 부근 해상까지 저희 그 시비 2억 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용역을 해서 그 뭐 결과가 나와 있지만은 문제는 사업비거든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비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용역만 이렇게 자주 해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뭐 국비라든지 국가가 관심을 좀 가지고 뭐 바다 사막화라든지 그다음에 뭐 자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은 사업비가 지원돼야만이 우리 수산업이 살고 또 어업인들이 살고 이럴 것 같습니다. 네, 진 회장님, 그 매년 정부에서는 뭐 1,200억 원 규모로 인공어초다, 뭐 취업항류다, 바다숲 조성 등의 자원 증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연근의 어업 생산량이 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보고가 나와 있는데 결국 기존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인공어초 시설이 참 이렇게 해야 할 시설입니다. 인공어초를 하고 나기 전과 하고 난 후에 그 효율이 2.6배 좋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공어초를 시설한 지역이 그 인공어초 시설할 때는 그 어류에 말하자면 아파트, 어류의 그 산란장, 어류의 그 이렇게 그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지어졌는데 투입이 됐는데 지금 현실적인 상황은 거기에 무덤화된 그런 그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그 인공어초를 넣어서 거기가 모이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거기에다가 군물을 투하하고 통발을 투하하고 집중적으로 잤다 보면 그게 전부 그 이 어초에 걸립니다. 결국 그 이 걸린 어초가 어초의 역할이 아니라 그 반대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정부에서는 이 뭔가 실태를 파악을 하고 이것을 뭔가 그 제거하고 이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할 줄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그 전남도에서도 8억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8억의 예산이라고 그러면 지금 전남도에 투입된 어초의 양의 10분의 1을 그 하는 10분의 1을 실시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대폭적인 바다 사막화와 인공어초 등의 그 실태 조사를 그 정확히 해서 복구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그 양식 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최 과장님, 네. 지금 우리나라 양식 생산량이 대략 한 163만 톤요, 이 정도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계 7위 정도 된다 그러는데 여수 지역의 양식 생산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현재? 네, 여수 지역에는 지금 현재 그 조피불락 양식이 그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조피불락이 한 8,000톤으로 그 전체 양식 생산량의 절반을 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고, 뭐 다음으로 참돔이 한 2,000톤, 감성돔이 한 1,300톤, 농어가 한 1,700톤 이렇게 양식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위에 폐류 양식인 뭐 진주담치, 새꼬막, 굴, 뭐 전복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소량 생산되고 있는데 아마 그 여수 지역은 해상 가두리 양식이 거의 그 대부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연근의 어업이 이 어획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기르는 어업으로 양식 산업으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 정 과장님, 그 해상 가두리 시설 현대화 사업 요거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수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구 온난화와 그 자원 남획 등으로 수산 자원이 날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어선업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기르는 양식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업이 해상 가두리 양식업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대표적인 해상 가두리 양식 시설에 대해서 지금 가두리 현대화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자연재해에 취약한 목재 가두리를 지금 내파선 가두리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9억 원의 그 사업비를 들어가지고 304대를 교체를 했고 금년에도 지금 예산 19억을 확보해서 지금 41억가에다가 지금 한 500대 정도를 좀 교체 시설 작업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우리 관내의 약 한 80%가
가두리 현대화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100% 이 사업이 완료가 된다 하면 앞으로도 그 자부담을 포함해서 약 한 77억 원 정도가 지금 그 소요가 됩니다. 모두에도 우리 시에서는 2020년까지는 가두리 시설 현대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자연재해 예방은 물론이고 양식 어장 환경 정비에도 크게 개선이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참고로 그 작년에 그 태풍 차바가 발생했었을 때 저희들 그 목재 가두리가 그 208대가 전파되거나 반파가 됐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지금 그 내파성 가두리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 내파성 가두리는 전혀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 수산업의 위기 속에서 양식 산업에서 비전을 찾자 그런 얘기인데 최 과장님, 네. 아까 뭐 조피볼락이 가장 많이 양식을 하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양식업 가운데 그 고소득 유망 품종하고 양식 기술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조피볼락이나 참돔 같은 것들을 많이 키우는 것은 이제 그 양식 기술이 한 40~50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종묘 생산 기술이라든지 사육 관리 기술이 많이 축적되다 보니까 그 양식을 해 왔는데 최근에는 그 기후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겨울철에 수온이 떨어지고 여름철에 또 높은 그런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품종의 전환을 시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남해연구소에서 최근에 그 거문도 해역에서 참다랑어 양식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다랑어를 사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그 수온 그리고 적조가 오지 않는 그런 것으로 볼 때 그 사실은 지금 현재 거문도 해역을 제외하고는 좀 어려운 것으로 지금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또 붕장어 양식 기술에 대해서도 지금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이 연구라는 것은 1~2년에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앞에 그 조피볼락이나 참돔 같은 게 한 40~50년의 양식 기술이 축적되어야 이게 산업화되듯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 그 남해연구소에서 앞에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그 기존의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는 게 굉장히 노동 집약적이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앞에서도 했는데 이러한 그 운영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기계화, 자동화 이러한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연구를 올해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그 해상 가두리를 관리하는데 가능한 그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일손을 돕거나 이제 경비를 전략해서 그 양식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방안도 같이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양식 품종을 다양화하고 양식 기술의 기계화나 자동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런 네네,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진 회장님, 지역 양식업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양식 산업의 전망은 아주 밝다고 봅니다. 우리 미래학자, 그 세계적인 미래학자, 그 경제학자, 그 웰빈 토플러라는 분 있죠. 제3의 물결을 쓴, 뭐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21세기 미래 10대 산업으로 수산 양식 산업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뭐 전자 컴퓨터, 우주 산업, 바이오 산업, 해양 산업 등이 있는데 수산 양식 산업을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피터 드러커라는 그런 그 또 미래학자도 이야기를 하기를 미래 양식 산업으로 수산 양식 산업이 대안이라고 했습니다. 농축산업은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또한 그 명사들의 각종 연설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 식량의 보고는 바다다. 그렇게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석학들과 모든 분들이 21세기는 수산 양식 시대라고 예측을 하지만 이 문제들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지 않습니다. 바다 사막화나 연안 산란장 소멸 문제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나라 그 인구 정책의 예로 보면 20~30년 전에 둘도 다 하나만 낳자 그랬잖아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예비군 훈련 때 그때 정관 수술하면 예비군 훈련을 빼주는 그런 제가 그 경험도 느껴왔었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은 벌써 이제 인구를 수입해 오는 그러한 그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미래 양식 산업도 이러한 그 예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네, 정 과장님, 양식업 지원을 포함해서 6시의 뭐 수산업 육성 정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 온난화로 해양 생태가 변화했고 또 자원 남획 등으로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업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서 어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러한 그 현실을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어업 기반을 구축하기 꼭 또 친환경적인 어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 어촌과 도서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조건 분리 지역의 그 수산 직불제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고 또 수산 정책 자금 이자 감면이라든지 또 그 도서 지역 선착장의 인양기 설치 사업이라든지 뭐 어선원이라든지 양식업 재보험을 가입하는 데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둘째로는 수산물 고차 가공 및 유통 산업 육성을 위해서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을 확충하고 있고 또 수산물 처리 저장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수산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달 안정성 검사를 실시해서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수산자원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수산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뭐 효율적인 양식어장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조성해 가지고 수산 종묘를 방류를 한다든지 이런 또 이와 더불어서 자원 남획 취업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법 지도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해양 환경 경관과 어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해상 부유 쓰레기 수거 작업이라든지 뭐 어장 정화 사업 또 뭐 연안에 방치되어 있는 폐선 처리라든지 그다음에 불가사리 구제 사업 등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진 회장님, 수산업이 뭐 힘든 업종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젊은 층들이 수산업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짙어지고 있는데 수산업 인력 수급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수산업은 갈수록 젊은 층이 기피하는 그런 업종임은 사실입니다. 그러니만큼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선원으로 채용을 했는데 선용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그냥 불법 체류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도시로 가버립니다. 불법 체류자를 강력히 단속하는 그런 경우라면은 이 문제도 좀 해결이 될 줄 아는데 우리나라 불법 체류를 단속하면 중소기업이 어렵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아무튼 수산업이 힘들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도 그렇게 불법 체류임을 불구하고도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인력 수급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정 과장님, 민선 6기 정책 중에 하나가 돌아오는 어촌을 만드는 것이라고 들었거든요. 해양수산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과 그동안 성과는 어떻습니까? 수산업은 농업과 거의 비슷하지만 큰 차이가 업 허가와 면허가 차이가 있습니다. 수산업은 배를 사도 업 허가나 면허가 없으면 사용을 하지를 못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 이용할 수 있는 바다는 지금 꽉 찬 상황이거든요. 신규 면허나 어업 허가가 불가한 상태로 기업 기초는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에 진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촌계 가입에 있어서도 뭐 기간이라든지 행사계약이라든지 가입비 이런 마을 자체 규약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어촌계원 가입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기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어촌 지역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는 창업 자금이라든지 주택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5억 원을 이자 2%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받고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도서민으로 정착하고 있는 분들이 63세대에 164명입니다. 또 아울러 기여 기촌을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 시 특수시책으로 우리 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1년에 가구당 360만 원씩 이렇게 정착 지원금을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친환경 양식 청년 고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4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수산 계열 학교를 졸업하는 이런 졸업자들에게 전공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수산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고 또 어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 과장님, 지금 수산업은 위축되고 있지만 수산물 소비는 또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지역 수산업의 미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사회 경제적으로 분석하는 수산 전문가의 전망을 들어보면 2050년에 세계 인구가 한 96억 명으로 지금 현재보다 이제 단백질을 한 70% 정도 필요하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부의 창출 방식과 일자리가 지금 절반이 바뀐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이러한 변화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수산 선진국인 노르웨이나 덴마크 이러한 양식을 주도하는 국가를 보면은 미래 수산업은 이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양식 산업이 이제 첨단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최근에 보면은 전자 상거래 시장이 굉장히 지금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수산물 판매 방식이 변화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팔고 있는 어떤 시장이라든지 시장에서 판매한다든지 활화로 판매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산물 판매 방식에 대한 변화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2015년에 이제 중국의 경우를 보면은 신선식품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497억 위안으로서 81%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농산물 소비재 총 매출액의 3%를 차지하고 한다는데 이러한 세계적인 트렌드를 볼 때는 수산업은 굉장히 전망 있는 그런 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올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산업계도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수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마지막 마무리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진 회장님. 예, 수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 정부가 산업 정책으로 우리 수산업이 소외됐지 않습니까? 산란장을 산업 시설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국세 일부를 국세가 4조 원에서 5조 원 된다고 합니다. 일부가 정말 이 수산 해양 환경 보존에 쓰여져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항만과 산단이 발전될수록 비례해서 수산업은 쇠퇴되기가 마련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산단과 수산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금년 6월 15일에 산단 기업종 GS칼텍스가 지역 수산 자원 회복을 위해서 방류비로 10억 원을 이렇게 환원했는데 이러한 행사가 매년 연례 행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년이면 또 어떤 기업이 참여할 것인지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수시와 전남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최혜승 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연구기관인 저희 연구소에서 생각하는 이제 그런 노력들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고부가가치,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품종을 개발하고, 그리고 또 성장이 빠른 그러한 이제 우량한 종묘를 개발해서 보급화하고, 또 어장 환경 개선에 대한 연구, 그리고 또 적조라든지 이러한 고수온 같은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양식 자동화 시스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추어서 이렇게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임주 과장님. 예. 먼저 그 수산 전문 분야에 대한 그 책임성과 자율성을 갖고 수산 관련 기관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어업인들하고 소통하고 유대를 강화해서 양질의 수산 행정 서비스를 아마 제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의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해양 환경을 깨끗이 가꾸고 또 수산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해서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쟁력 있는 품종을 개발 보급하고 또 위생적인 수산물 가공 시설을 확충해서 수산물 안전성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어업인들도 어업 질서 확립 및 수산 자원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치어 남획 등 불법을 금지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으로 이렇게 전환해야 할 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수산업은 지역 경제와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또한 공유지인 바다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산업으로 생태계 기반 자원 관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위기의 수산업을 회생시킬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연구기관과 행정기관, 현장의 어업인이 함께 고민하면서 여수 수산업의 가능성과 미래 가치를 찾아가야겠습니다. MBC 토론 감론을 박 오늘 순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